안녕하세요. 지니TV입니다. 방금 보신 것은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에 나오는 중국 춤입니다. 중국 춤은 일명 차의 춤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중국이 옛날부터 차의 나라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옛날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는 중국 도자기를 수집하고 중국식 문양의 벽지로 방을 꾸미고 중국 차를 마시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유럽의 유명한 왕궁이나 귀족의 성에 가보면 어디에나 중국 도자기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때 유럽이 중국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8세기 유럽을 휩쓸었던 이런 현상을 시누아즈리, 즉 중국 취향이라고 부르는데요. 당시 유럽인들은 중국을 단순히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세련된 문화와 철학을 가진 이상향으로 여겼습니다. 중국 도자기를 소유하는 것이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고 중국풍의 의상을 입거나 차이나 룸을 만들어 그 안을 전부 중국풍으로 꾸미는 것이 널리 유행했습니다. 독일 베를린 근교 포츠담에는 쌍수시라는 궁전이 있습니다. 이곳은 프러시아를 다스렸던 프리드리히 대왕의 여름 궁전인데요. 여기에도 18세기 유럽에서 널리 유행했던 중국 취향을 엿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쌍수시 공원 남서쪽에 지어진 중국 찻집입니다. 프리드리히 대왕은 프랑스의 뉘네불궁에 있는 클로버 모양의 중국 정절을 모델로 이 찻집을 짓도록 했습니다. 이 정절을 위에서 보면 클로버 잎이 펼쳐져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솔을 쓰고 있는 동양 남자가 지붕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안으로 들어가면 중국 옷을 입은 동양 남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림과 부처님 형상, 그리고 중국 회화에 자주 등장하는 앵무새와 원숭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벽에는 화려한 꽃무늬 실크 벽지가 발라져 있는데요. 이 벽지는 프러시아 최고의 실크 공장에서 만든 최고급 벽지라고 합니다. 찻집 앞에 금박을 칠한 조각생들이 쭉 서 있는데 자세히 보니 모두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국 옷을 입고 중국 악기를 연주하고 중국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중국 찻집이 있는 쌍수시 궁전은 1747년에 프리드리히 대왕의 여름 궁전으로 지어졌습니다. 궁전 이름 쌍수시는 프랑스어인데요. 독일어로는 오네조르게, 우리말로는 근심 걱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처럼 쌍수시는 정사에 지친 왕이 조용히 편안하게 쉬면서 자기만의 삶을 즐겼던 곳입니다. 쌍수시에 들어서면 궁전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6층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테라스 정원입니다. 이 테라스 정원은 프리드리히 대왕이 직접 스케치한 것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테라스에 설치된 169개의 격자 기둥에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각지에서 가져온 포도나무를 심고 테라스의 경계에는 무화과와 같은 과일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테라스 정원이는 계단을 올라가면 궁전 건물이 나타납니다. 공적인 업무를 보는 베를린 궁과는 달리 이곳은 왕이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노는 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건물의 규모도 작습니다. 단층짜리 건물에 방이 10개밖에 되지 않으니까 궁전치고는 꽤 작은 편입니다. 이렇게 규모는 작지만 외관이나 내부 장식은 매우 우아하고 여성적입니다.
웅장한 바로크 양식과 대비되는 우아한 로코코 양식의 건물로 프랑스 스타일을 좋아했던 왕의 취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궁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대리석 홀이 나타납니다. 대리석 홀은 왕의 손님들을 맞는 방으로 쓰였습니다. 궁에서 가장 개방적인 공간인데 크기는 작지만 주인의 세련된 취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각기 다른 색깔의 대리석으로 꽃이나 새 모양을 정교하게 박아 놓았고 대리석 기둥 옆에는 자연과 인생의 여신 비너스 우라니아와 예술의 신 아폴로의 석상이 있습니다. 황금빛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돔 천장으로부터 샹들리에가 길게 내려와 있는데 바로 이 샹들리에 밑에 손님을 맞는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대왕은 유럽의 유명한 학자, 시인, 예술가들을 자신의 아지트인 쌍수시로 자주 불러들였습니다. 그림 중에 프리드리히 대왕이 샹들리에 밑에 놓인 테이블에서 당대 명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에서 세 번째 보라색 옷을 입고 뭔가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볼테르고 가운데 문을 등지고 앉아있는 사람이 프리드리히 대왕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희대의 남봉꾼으로 유명한 카사노바입니다. 볼테르에서부터 카사노바까지 초대 손님의 스펙트럼이 참 넓다는 생각이 드네요. 쌍수시에서 프리드리히 대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곳은 왕이 수시로 음악회를 열었던 음악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방 한가운데에는 건반악기가 있고 그 위에 놓인 유리관에 플루트 한 대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프리드리히 대왕의 플루트입니다. 왕은 플루티스트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당대 최고의 플루티스트에게 플루트를 배웠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을 했다고 하니 아마추어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왕은 오페라 극장을 직접 짓고 공연의 모든 것을 관장했을 정도로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당대 최고의 음악가들을 자신의 궁전으로 불러들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아들 카르 필립 엠마누엘 바흐였습니다. 엠마누엘 바흐는 1738년 당시 왕세자였던 프리드리히의 초청을 받고 궁정으로 돌아와 이후 30년 동안 궁정 음악가로 봉직했습니다. 쌍수시에서 열린 왕의 플루트 연주회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 건반악기 앞에 앉아 반주를 하는 사람이 바로 엠마누엘 바흐입니다. 1747년 엠마누엘 바흐의 아버지인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왕의 초대를 받고 쌍수시에 왔습니다. 이때 왕이 제시한 주제를 가지고 바흐가 후가를 작곡해서 왕에게 바쳤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음악의 헌정이라는 곡입니다. 이것은 왕의 서재 겸 침실입니다. 그런데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이 아니고 왕이 죽은 후에 리모델링을 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전체적으로 왕의 침실치고는 상당히 심플하다는 느낌을 주네요. 이 디자인은 오리지널이 아니지만 여기는 책상과 안락 의자는 오리지널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안락 의자에서 프리드리히 대왕이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쌍수시에서 또 하나 볼만한 곳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은 매우 은밀한 장소에 있습니다. 왕의 침실에서 좁은 복도를 지나야 나오니까 외부인들은 접근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방은 둥근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향나무 패널로 마감한 둥근 벽면에 책장이 있고 그 안에 약 2100권 정도의 책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서적과 17, 18세기 프랑스 서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볼테르의 책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쌍수시에는 손님을 위한 게스트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볼테르도 쌍수시의 게스트룸에 묵었습니다. 볼테르가 3년 동안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아까 대리석방 테이블에 앉아있는 볼테르를 보고 뜬금없이 볼테르가 거기서 왜 나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사실 프리드리히 대왕은 볼테르의 열렬한 추종자였습니다. 왕세자 시절부터 이미 볼테르의 책을 모두 읽고 계몽주의 사상에 심취해 있었죠. 왕이 되어 쌍수시를 짓고 취향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놀았을 때도 볼테르는 왕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손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존경하는 볼테르에게 쌍수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을 내주었습니다. 저는 볼테르의 방이 쌍수시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사하고 명랑한 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직접 그린 스케치를 바탕으로 디자인했다는데 분위기가 환상 그 자체입니다.
노란색 광택제를 바른 벽과 천장을 장식한 원숭이, 앵무새, 학, 황새, 꽃, 과일, 화관이 지극히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 아름다운 방은 꽃의 방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볼테르가 이렇게 아름다운 방에서 살았다니 왕이랑 같이 놀아주면 이런 호사도 누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주로서 자신의 명예를 크게 드높인 7년 전쟁 이후 프리드리히 대왕은 보다 강력해진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 쌍수시보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신궁전을 지었습니다. 이 궁에는 방이 200개나 되고 대형 연회실도 4개나 됩니다. 로코코 양식의 여성미를 자랑하는 쌍수시와는 달리 신궁전은 웅장한 바로코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곳은 신궁전의 중심을 이루는 대리석 홀입니다. 여기서 무도회를 비롯한 궁전의 중요한 행사가 모두 열렸습니다. 천장화가 엄청 큰데요. 전체 넓이가 240제곱미터로 알프스 북쪽 지방에 있는 궁전의 천장화 중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로토 홀입니다. 벽 전체가 석영, 수정 등 갖가지 아름다운 빛깔의 돌과 조개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빛깔의 돌이 많다는 걸 그로토 홀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돌과 조개만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장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이곳은 콘서트룸입니다. 한쪽에 피아노가 있는 게 보이네요. 음악을 연주하는 방답게 천장과 벽 장식에 악기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쌍수시에 있는 방 중에서 관람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방은 하이니히 왕자의 아파트입니다. 하이니히 왕자는 프리드리히 대왕의 동생입니다. 7년 전쟁에서 탁월한 군사적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프로이센의 영토 확장과 군사 강국 도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죠. 왕은 이런 동생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군사적 역량만 뛰어난 게 아니라 문화예술에 대한 조예도 깊었다고 합니다. 이러니 형의 동생을 안 좋아할 수가 없었겠죠. 프리드리히 대왕은 사랑하는 동생 부부에게 쌍수시의 신궁전에 아름다운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로코코풍의 아름다운 방인데요. 벽은 값비싼 실크 벽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구와 의자도 이와 어울리는 패브릭과 목공예로 장식을 했습니다. 여성 취향에 매우 아름다운 방입니다. 신궁전을 둘러보는 중에 제 취향에 맞는 작고 예쁜 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방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는데요. 오발 캐비넷이라는 곳인데 일명 계란방이라고도 불립니다. 둥근 천장 위에서 아래로 수십 개의 황금빛 가지가 내려오고 그 사이사이를 장미꽃들이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보았던 그 어떤 궁전의 방보다 아름다웠는데요. 이곳은 왕실 사람들이 차를 마시는 공간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실 쌍수시를 제대로 보려면 하루 날을 잡아야 합니다. 쌍수시와 신궁전 일대가 방대한 공원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입니다. 걸어서 궁전까지 가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나무가 우거진 숲길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궁까지 가는 동안 넓은 잔디밭과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정원, 과일나무가 자라는 과수원, 열대 과일나무를 키우는 온실, 아름다운 연못과 분수, 꽃의 여신 플로라와 과일의 여신 포모나의 석상을 비롯한 각종 석상들, 오벨리스크, 로마의 콜로세움을 본따 만든 인공의 폐허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쌍수시 공원은 사계절이 다 아름다운데요. 그중에서 특히 가을 분위기가 압권입니다. 여기저기 낙엽이 떨어져 있는 쌍수시 공원의 산책길을 걷고 있으면 마치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쌍수시 공원을 거닐다 보면 딱 봐도 아프리카 사람이 분명한 검은 흉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정원에 뜬금없이 왜 아프리카 사람들 흉상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유럽에서는 18세기부터 아프리카나 아시아 같은 비유럽권 문화를 동경하는 이국 취향이 유행했습니다. 쌍수시 공원의 흑인 흉상들은 이런 이국 취향을 반영한 겁니다. 프리드리히 대왕은 178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개를 무척이나 사랑했던 왕은 기르던 그레이 하운드와 같이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현재 그는 자신의 쉼터였던 쌍수시에 개와 함께 묻혀 있습니다. 생전에 프리드리히 대왕은 감자왕으로 불렸는데요.
이는 관절을 통해 기근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쌍수시에는 그의 무덤에 가면 참배객들이 녹음한 꽃과 감자를 볼 수 있습니다.